자, 그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보 담당관, 감사관,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추진단, 행정국 소관의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권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소관별 업무 보고를 각각 받은 후에 위원님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석 공보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보 담당관 강진석입니다. 항상 울산 교육을 응원해 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 담당관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2023년 주요 성과입니다. 전략적 기획 보도와 소통하는 공보 활동입니다. 울산 교육의 성과와 과제, 주요 역점 사업 등에 대한 언론사 인터뷰와 주요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실시했습니다. 언론과의 정책 공유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관 및 학교의 소식을 담은 보도자료, 학교 공동체성 회복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성명서, 서한문, 입장문을 제공했고 울산 교육 소식 기고단을 운영하여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교육 공동체가 체감하는 울산 교육 정책 홍보입니다. 교육 공동체가 직접 참여하는 홍보를 확대하고 학생, 학부모에게 필요한 다양한 영상으로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현직 교사가 직접 울산 지역 역사를 소개하는 영상, 스마트 도구를 활용한 수업 사례, 보건교사가 참여한 심폐소생술 등의 영상을 제작했고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 부장 교사의 하루를 브이로그 형식으로 제작하여 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참여한 학교 폭력 예방 웹 드라마는 누적 조회수 14만 회를 기록했고 소년체전 응원 영상도 9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구독자와 조회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개설 4년 만에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울산 교육기자단의 사진과 영상을 포함한 블로그 기사로 다양한 교육 현장 소식을 소개했습니다. 15쪽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전략적 기획 보도와 소통하는 공보 활동입니다. 기관 및 학교의 주요 사업 보도 자료 및 미담 사례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주요 교육 정책 및 역점 추진 사업에 대한 기획 보도 자료와 학교 현장의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언론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보도자료 작성을 위해 교직원 언론 홍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 소식 기고단 운영을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17쪽 교육 공동체와 함께하는 울산 교육 정책 홍보입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가 직접 참여하는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 영상 제작, 학교 밴드 영상 등 학생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울산 교육 정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5개 매체, 관용 차량 부착 광고, 누리집 배너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고 시성 있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매체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제별 교육 소식지 발간, 생생한 교육 현장 소식 중심의 영상 뉴스를 제작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공보 홍보 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울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부 담당관실 2024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감사관님께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경희입니다. 항상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성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 2023년 주요 업무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가 늦어져서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국민권익위가 시행하는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에서 2등급을 받아 최상위권의 청렴도를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자체 감사활동 심사평가에서도 5년 연속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실시한 고위직 청렴도 진단 결과 고위직의 개인 청렴도는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였고 이는 타기관 대비 높은 수준의 청렴도입니다. 53쪽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청렴 문화를 확립하고 정착하기 위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최상위 도약을 위해 고위직 중심의 청렴 대책 추진반 및 실무자 중심의 청렴도 향상 청백리반을 운영하여 역동적인 청렴 정책의 추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교육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아름다운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 원탁 토론회, 청렴의 날, 청렴 캠페인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부패 근절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출장 내역과 업무 추진비, 수의계약 현황 등을 공개하고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특정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청렴 교육 등 맞춤형 교육과 고위직 청렴도 평가 등을 통해 청렴에 대한 의식 전환과 변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55쪽 적극 행정과 소통으로 자체 감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올해 계획된 123개의 기관 및 학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렴 취약 분야 대책 마련을 위한 특정 감사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사를 시의적절하게 실시하여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제보센터의 운영으로 상시 감사 체제를 구축하여 비위 사실에 대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청렴시민 감사관제를 운영하여 시민 눈높이 감사를 실현하겠습니다. 금품수수, 성비위, 음주운전, 공금횡령 등 중요 비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구성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해당 사례를 전파하여 적극 행정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정한 감사를 수행하고 청렴한 울산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24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영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장님께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장 박형관입니다. 평소 울산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성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변함없는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추진 성과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0쪽에서 62쪽입니다. 첫째, 꿈, 역량, 연대, 공존의 울산다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을 위해 23년 사업 대상 학교 5개를 중심으로 8개월간의 사용자 참여 사전 기획을 추진하여 미래학교 비전 및 특화 방안 모색과 학교 공간 재구조화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언론 보도를 통한 공감대 확산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학교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학교 현장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 컨설팅도 실시하였으며 부서별 협력 및 현안 문제 대응 마련을 위한 정책 협의회도 적극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셋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설계 공사 추진을 위하여 21년 대상 학교 6교와 22년 대상 학교 5교에 대한 공사 및 감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10교의 모듈러 교실 임대를 완료하였으며 1교는 구매를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입니다. 21년 BTL 사업 대상인 방어진촌은 23년 4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4층 골조 공사 진행 중입니다. 22년 BTL 사업 대상인 농소중, 청량중은 23년 11월 실시 협약 체결 승인 완료하였고 24년 현재 철거 공사 진행 중입니다. 23년 대상교인 울산공고, 울산중앙초, 학성초는 1단계 평가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2단계 평가를 위한 업무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참여하는 학생 중심 학교 공간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22년 영역 단위 사업 5교에 대한 공사를 모두 완료하여 현재 학생들이 학습 공간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23년 영역 단위 사업 6교를 공모 선정하여 24년 2월 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학교 단위 공간 혁신교인 온양초는 현재 공사 중입니다. 또한 24년 공간 혁신 사업 대상 학교도 선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속하여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3쪽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전 기획입니다. 울산 다음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을 위해 교원 중심 미래학교 비전 및 특색 교육 활동 모색을 위한 교육기획과 사용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사전 기획을 진행하였으며 교육 공동체 공감대 확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초청 역량 강화 연수 및 학교 시설 복합화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타시도, 우수사례 견학 등 선진지 시찰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지원 체계 구축 및 현장 지원을 위해 전문가 지원단, 교원 지원단 운영으로 도움자료 개발, 현장 방문 컨설팅 및 담당자 네트워크 강화, 부교육감 주재 월 1회 정책 실무 협의회 등을 운영하여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설계 공사 추진입니다. 당초 리모델링에서 개축 사업으로 변경된 남목초에 대하여 사용자 참여를 통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1년 대상 5교, 22년 대상 5교에 대한 시설 공사 및 감리 용역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공사 중 수업 결선을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23년 대상 1교 모듈러 교실 임대를 지원하겠으며 또한 21년 리모델링 사업 대상 학교 3교에 대하여 스마트 교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6쪽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민자 사업입니다. BTL 사업은 그린 스마트 사업 중 25%를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 내용은 23년 주요 성과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7쪽 학교 공간혁신 다단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울산 학교 공간혁신 다단 프로젝트 사업 추진은 24년 영역 단위 학교 공간 혁신 사업 공모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초등 1교, 중등 3교, 총 4교입니다. 학교별 사업 규모는 공사비 3억 5천을 포함 학교 운영비, 촉진 영역비, 설계 영역비, 감리비 등 총 4억 898만 원입니다. 또한 학교 공간혁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괄 기획가와 촉진자, 설계자 등 전문가 풀을 확대 구성하며 다단 프로젝트 운영,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4차례의 공유와 공사 현장 방문 컨설팅, 다단 프로젝트 운영 컨설팅을 2회 이상 추진하면서 타시도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학교 현장 지원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은 2024년에도 교육 공동체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과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종길 행정국장님께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최종길입니다. 항상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총무과장입니다. 김덕순 재정복지과장입니다. 박열래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장대희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박상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송일종 교육여건개선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 주요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91페이지부터 204페이지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 고객 중심의 민원 행정 추진으로 지난주 발표된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3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노동조합연대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사 간 협력적 문화 조성을 통해 지방공무원 노사문화 우수사례 인정기관 획득과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 외 주요 업무 성과와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있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교직원 학예 휴양소와 직장 어린이집, 직원 동아리를 지원하는 등 근무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17페이지 재정복지과입니다. 청렴계약제 운영과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으로 교육재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물품 통합구매 추진으로 업무 경감과 예산 절감을 도모하며 사회적 경제 장터 운영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입생 교복비와 수학여행비를 5에서 10만 원 인상하는 등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더욱 경감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노사협력과입니다. 인력관리협의회와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공무직 심리상담 지원과 책임보험 가입으로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229페이지 교육시설과입니다. 학생체험시설인 미래교육관과 어린이 독서체험관 설립 공사를 2026년과 2025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 신이설 공사로 약수초 등 2개교 이전과 효문초 등 3개교 신설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안전총괄과입니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 계획과 각종 재난 신속 대응체계 수립 등을 통해 울산교육 안전망을 구축하고 체험 중심 학생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해 생애 주기별 맞춤형 안전체험교육 실시와 학생 안전체험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249페이지 교육여건 개선과입니다. 학교 신이설을 통한 원활한 학생 배치를 위해 2025년 개교를 목표로 울산 효문초 등 5개교를 신정축을 추진하고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서사유치원과 서사초 신설을 추진하고 2028년 개교를 목표로 다은유치원과 제3공립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체험기관 확대를 위한 울산미래교육관과 울산특수교육원 설립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문과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사항은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천미경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천미경 의원입니다. 24년도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정복지과 여쭤보겠습니다. 네, 재정복지과장 임덕순입니다. 네,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해서 우리 이번에 청년 계약제 시행을 하시고 매월 100만 원 이상 수익 계약을 공개한다고 하시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지켜지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지금
작년 기준 했을 때 총 한 880건 정도 공개를 하였습니다. 880건요. 네. 네. 이거 지금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게 네, 홈페이지에 계약이 나와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그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단독 입찰도 있습니까? 단독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한 위에 정도 입찰을 더 하고 이제 뭐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유 계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위에 지방 교육 계약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사나 물품이나 용역이나 뭐 일반 지출 이런 광급 구매 이런 것도 저 지금 계약에 다 하고 계시는데 입찰 투명성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시는 부분은 항상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부분은 칭찬드리고 계속 이렇게 건전한 우리 업무 형성을 위해서 고생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회적 경제기업 그 홍보하고 그다음에 팔로 지원을 통하는 우리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예. 지금 우리 계약이나 하도급 그 하는 데 있어서 그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예, 하도급 심의위원회 네, 있습니다. 하도급 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분 정도 열립니까? 보통 이제 계약하고 하도급하고 같이 하는데요. 계약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뭐 70억 이상 공사라든지 뭐 건 있을 때는 개최하고 있고 하도급 같은 경우에는 82% 이상을 하도급으로 해야 되는데 지켜지지 않을 때 하도급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뭐 잘 지켜지고 있어서 심의위원회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상이나 뭐 내용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하도급 심의위원회 열리는 대상들은 기본적으로 뭐 부정당업자 뭐 제재 사항들 이런 것들도 다 포함돼서 움직이는 거죠. 그 부정당 같은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요. 하도급 심사위원회는 별도 그 심의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위원들이 심의를 합니다. 70억 이상 공사입니까? 일반적으로. 예, 70억 이상 공사하고 물품 용역 같은 경우에는 3억인가 한 이렇게 2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한 20억 정도 물품 같은 경우는 20억이고 용역도 한 20억 정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죠? 네네.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뭐 연중으로 수시로 열리는 경우도 있겠네요. 예, 보통 보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개최가 됩니다. 그 계약 그 심의위원회나 하도급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정복지과에서도 뭐 어떤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사실 잡아내서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심의 그 하도급이나 계약 그 심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들도 엄중하게 잘 뽑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 우리가 그 심의하는 그 업체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잘 지켜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그 사회적 경제 활성화 이 지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회적 지역에 대한 그 업체들은 한 30% 정도의 그걸 주죠. 우리가 공사나 입찰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 또 약소 그 시민이나 아니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공공 구매를 위해서 이제 설명회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참여도가 일반적으로 지역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뭐 공공구매 설명회를 하루 장터를 할 때 이제 공부를 하면 거의 지역업체가 100%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업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찰할 때는 공개 경쟁 입찰할 때 지역 의무 도급 비율 49% 법에서 정한 최고의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49%라고요? 예. 49%를 적용한다고요? 예. 요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게 예. 한번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재정복지과가 일반적으로 지금 하시는 일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아마 메인 브레인처럼 하시기 때문에 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있으셔서 뭐 그동안은 잘 해왔지만은 지금 이제 어린이집하고 유아학비 지원으로 작년 예산이 어린이집이 우리 한 330억 정도를 우리가 예산을 드렸고, 예. 그다음에 유아학비 지원도 한 3억 6천 정도 우리가 그죠? 이제 드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그
그 학교의 학생 인원이나 이런 부분은 체크가 다 됐습니까? 그 인원은 저희가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2,000명이 되고요. 네. 어린이집은 7,400명이 되는데 거의 지금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하는 학생들 다 대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체킹을 좀 잘 해주시길 바라고, 이번에 또 다행히 수학 여행비하고 뭐 교복 구입비나 이런 부분도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다 올라서 네. 뭐 타 도시에 비해서 저희들이 조금 열악했는데 이런 분들이 좀 충족돼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그 유보 통합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상 지원이나 그 학비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신경 쓰셔서 어떤 그 이율 배반적인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 앞으로도 뭐 학부모 부담 어떤 경비 경감을 위해서 보편적 복지 확대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교육여건 개선과 예, 교육여건 개선 예, 개선과정 반갑습니다. 정중입니다. 예, 우리 그 송일종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고생 많으셨는데 뭐 교육 여건 개선과 가셔가지고 적응은 잘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 제3 그 공립특수학교 그동안 저희들이 많은 보고를 받아왔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동안 한 2개월, 3개월 지나서 추진 사항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저희들이 요번에 예산에 그 34억 7,800이라고 이제 부지 매입비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부지 매입에 관해서 필지가 8필지죠. 예. 예. 그 부분을 신경 써야 될 건데 이 부지는 지금 진행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제3공립특수학교 진행 사항은 2월 15일 날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투자를 요청을 하면 4월에 중투심사를 받게 되고 그 전에 저희들 시청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입안 요청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아직까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결정이 안 돼가지고 저번 주에 저희들 부서에서 시청 부서 관련 부서를 찾아가가지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겠다고 일단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답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시설 결정이 완료되면 바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을 바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지 매입하는 거는 중투 심사가 끝나야 매입이 가능합니까?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시설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매입은 시작은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경 써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입도로 때문에 진입도로가 미확정된 부분 때문에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 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길을 쓸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과학관 쪽으로 길을 만들 것이냐. 과학관 쪽에는 이제 공사할 때 이제 조금 문제점은 있긴 하지만 당장 그 보건환경연구원 쪽에 이제 길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그쪽에 그 과학관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은 벌어졌습니다만은 뭐 다른 계획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작년에 의원님들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제안을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검토해 본 결과 과학관 그 진입로를 이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쪽 내부도로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진입도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조금 좁고 열악하긴 합니다만 뭐 어떻게 뭐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걸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여튼 도시계획 이 부분은 빨리 그 구청에서 심의가 끝날 수 있도록 자주 찾아가서 그 부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다리면 이게 빨리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찾아가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빨리 이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한 가지 알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승영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천미경 부의장님이 올해 의회 운영위원장님으로 이렇게 영전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건승영 의원님이 우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임이 됐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예, 건승영 부의장님. 예. 네, 권순영입니다.
우리 그린 스마트 단장님께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얼마 전에 저하고 우리 시설 복합화 관련해 가지고 뭐 출장도 한번 다녀오셨는데, 저희가 본 타 지역은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학교에 있는 땅을 가지고 또 지역 주민들과 많이 소통하는 그런 걸 보고 왔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희가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지금 학교가 많이 있는 학교 수에 비해서 학생들은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럼 이 학교 시설들이 결국에는 각 지역의 어떤 거점에 있는 그런 공간인데, 이게 그냥 일반 우리 학교, 우리 보면 여기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학교 사용자 주도적 참여 설계 민주적 의사 결정해가지고 뭐 설계를 반영하고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는 좀 여기에 학교 사용자 주도 참여 설계 민주 의사 결정 요거는 약간의 어찌 보면 우리 책임 회피 같고 앞으로 일어날 좀 미래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거보다 오히려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학교 교점을 생각해가지고 미래에 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걸 해서 지역 주민과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 지역에 어떤 시설이나 어떤 게 복합시설이 들어오면은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인가, 지역 주민과 학생하고 어떻게 상생을 할 것인가, 이렇게 좀 미래 설계를 해가지고 조금 책임성 있는 좀 설계가 들어가서 그게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집니다. 지금 뭐 당장에 뭐 어떤 학생들이나 뭐 사용자들 필요한 것보다는 어차피 뭐 누구나가 다 인정하잖아요. 앞으로는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 것이고, 또 이 출생률에 대해서 뭐 얼마 1명, 2명 정도 나왔을 때 그 지역 주민의 뭐 가구 수 대비해서 최소한의 그 인원수를 생각한다면 뭐 뻔히 보일 것이고, 특히 또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역 여건상 또 뭐 땅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좀 주도적으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게 해 나간다면 우리 교육청하고 또 우리 시민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훨씬 우리 울산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노력을 다 같이 좀 함께 해주셨으면, 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먼저 또 저희들 학교 시설 복합화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날 또 1박 2일 또 저희들 경기도 동탄중앙이음터와 거성종합복지관을 같이 우리 권순영 부위원장님과 방문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희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학교 시설 복합화는 저희들이 그냥 뭐 하는 사업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학생들만 쓰는 공간이 아니고 어차피 지역 사회와 연계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 그린 스마트 추진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뭐 개축학교나 신설에 대해서, 개축학교에 대해서는 지금은 복합화가 안 되지만 향후 복합화에 대비해서 뭐 시설 배치라든지 동선 분리라든지 그런 부분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참 복합화를 하려고 지자체도 뛰어다니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아직까지는 좀 그게 협조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방향을 조금만 바꿔볼까 싶습니다. 뭐 시설을 뭐 구축을 해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좀 지자체에서도 부담이 적게 될 수 있는 관리적인 부분, 운영적인 부분만 좀 지자체에서 협조할 수 있으면은 아마 좀 그런 부분 좀 수월하게 좀 진행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 올해 저희들이 좀 중점적으로 뭔가 수영장을 짓고 어울림센터라든지 뭐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그런 걸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은 건축비나 이런 부분이 되게 좀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잘 한번 더 또 계획을 수립해서 뭐 좋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시범적으로 어차피 학부모도 지역 주민이거든요. 맞습니다. 학부모들이나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하셔가지고 어떤 먼저 지자체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제안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어느 정도. 그래서 시범적으로도 이게 해가지고 좀 성공적인 사례가 된다면 너도 나도 지자체에서 또 필요한 수요가 있을 거니까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많은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총괄 과장님. 예, 안전총괄과장 네, 박상글입니다. 한 1년여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은데. 예.
제가 그 오늘 블로그 뭐 요거 보다가 요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 행안부가 협업해가지고 전국의 유치원, 초,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상으로 학생 어린이 주도 재난 안전 훈련에 참여한 학교를 2월 29일까지 모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울산도 여기 해당 사항이 좀 있나요? 예, 지금 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지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이게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 교육 프로그램이 기본 훈련도 있고 심화 훈련도 있고 그죠? 예. 뭐 가상 현실도 뭐 하고 이게 그리고 여기다가 보니까 안전교육 전문 강사도 지금 뭐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네요. 예, 우리가 신청하면은 거기서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선정 후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나중에 추후에 훈련 영상 경진 대회도 실시하고 훈련 운영 우수 학교 담당 교사에게도 뭐 교육부 행안부 표창도 수여하고 이러니까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한 관심을 좀 자체적으로 그죠? 애들 스스로가 어릴 때부터 이런데 좀 각성하고 좀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예, 감사합니다. 말씀이 한번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 교육시설 과장님. 예, 교육시설과장 장대입니다. 저희 올해 저 교육청의 예산이 뭐 여러모로 좀 힘든 상황에서 학교별 이렇게 좀 요구사항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적인 어려움이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가 그 예산이 많이 열악해가지고 작년에 정립해두었던 그 우리 환경 개선 기금까지도 지금 사용하는 실정인데 물론 환경 개선 우선순위가 우리 학교별로 다 정해가지고 학교별로 다 연락이 가 있기 때문에 내용도 그 홈페이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위에 맞춰서 저희들도 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순위는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순위가 자꾸 이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거 이런 것도 있겠다, 보는 부분은 그죠? 조금 있는데 저희가 뭐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열악한 부분은 우리가 기금을 뭐 추경회 때도 좀 투입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은 중에 있습니다. 그냥 좀 한 번씩 그냥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학교 현장에서는 얼마 전에 저희가 다른 데서도 뭐 얘기했지만 학교 시설 관련해 가지고 아주 뭐 우리가 지금 정말 몰랐던 놀랄만한 그런 좀 문제가 있는 학교 시설도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TV도 나오고 이랬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떤 우리 교육감님 성향에 따라 어떤 다른 큰 덩어리의 어떤 거를 먼저 그죠 뭐 짓는다거나 뭐 그런 계획하에서 또 실제로 당장 우리 아이들에게 가야 될 그런 혜택들이 혹시나 누락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예, 저희도 그 신설 같은 기관이나 이런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환경개선 기금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업 집행 시기를 어느 정도 적절하게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금 여건 개선과하고 그래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교육 여건 개선 과장님. 예, 교육 여건 개선 과장 송일종입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 뵈서 감사합니다.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설 복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예. 우리 좀 뭡니까 학교 시설 개방 관련해서는 그 학교 시설의 개방과 이용 관한 규칙이 보면 학교장은 교육 활동 및 학생 안전과 재산 관리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또 이래 지역 주민들한테 간간히 얘기가 들으니 막상 뭐 운동장이나 체육관 좀 대여하려고 하면 뭐 구체적인 뭐 어떤 좀 사유가 없는데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설 복합화도 우리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개방을 할 수 있는 좀 의지가 필요하고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면서부터 그런 인식이 달라지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정리해 주십시오. 작년에 뭐 우리가 보면은 좀 많이 그 상황이 나아졌다 하고 코로나 이후 많이 지금 풀어졌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학교장님들하고 좀 의지를 조금 더 가지고 주민들하고 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부위원장님께서 뭐 조례도 발의해 주시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독려해서 개방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성영 우리 부회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예, 저는 이철우입니다. 필수 실무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죠. 예, 예. 이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령은 48세부터 55세까지 6급 공무원이고, 예, 8년 6급 경력을 가지고 있고 5급 승진을 포기한 그런 지방공무원 대상이고, 월 10만 원씩 퇴직할 때까지 지원하고 6급 정원의 10%까지 우리가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이 필수 실무요원에 신청하는 분들이 한 몇 명 정도 되죠? 현재 지금 15명이고 교육행정 14명, 보건 1명으로 15명입니다. 15명이 예. 신청하고 있네. 예. 그 숫자가 좀 적다 생각하지 예, 않습니까? 10%까지는 뭐 되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제 강제적으로 뭐 신청해라 할 수는 없고 본인 판단하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수 실무요원 이 수당에 관해서 예, 예. 언제까지 계속 이 10만 원이 오래전부터 보니까 이 인상이 되지 않았죠, 예, 예. 그죠?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수당이 작아서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예, 예. 뭔가 좀 그래도 이게 좀 돼야 예. 아니 나도 이 신청해가지고 이게 해야 되겠다. 어차피 뭐 진급은 안 되고 예. 그죠? 그래서 그래도 내가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래가 좀 어떻게든 간에 이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죠? 예. 같이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수당의 문제가 있어서 저는 아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수당을 올릴 수 있으면은 뭐 올리는 걸 검토할 것인데 지금 이는 보수 지침에 1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울산만 올리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필요하다면은 수당 말고 다른 제도에서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뭐 강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도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 성과급이라든지 뭐 다른 우리 인사 제도에서 그렇죠. 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해볼 수는 있는데 일단 이제 승진을 기본은 이제 포기한 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다른 이제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안 가기 때문에 좀 그 다른 인센티브를 예, 예. 좀 한번 정도 검토해서 예, 예. 그래 한다 그러면은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예, 안전총괄과장 박성길입니다. 책에 보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예. 조리사와 조리원을 대상으로 예. 안전교육을 예. 분기별로 6시간 이상씩 예. 실시하도록 의무하고 있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형식적이다. 예.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죠. 그죠? 최근에. 예, 그 부분 아직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시간만 때운다 이래서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 부회장님도 아시다시피 뭐 형식적이다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보도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이제 집체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현업 관리자 전부 한 2,600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2월달에 8일간 총 참석 인원은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족도가 한번 해보니까 90% 이상 뭐 전체적으로 참여 인원을 해보니까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속 형식적이지 않도록 그 집체 교육을 실시하여 재예방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아니 조리사와 조리원을 대상으로 집체 교육을 실시한다는 거죠? 예, 실시했습니다. 그 실시했는데 앞으로 이제 매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은? 예, 지금 예산이 조금 드는 부분이 있지만은 예산이 편성이 된다 하면은 내년도에도 계속 집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안전 교육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데서 맞습니다. 벌써 뭐 절반이 다 그렇게 교육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참여를 안 해버리면은 예.
의미가 없지 않나 예. 이래 싶어서 하여튼 많은 인원들이 좀 늘 참여할 수 있도록 예. 동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지에 계시는 분을 잘 검토해가지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전 교육을 하면서도 뭐 예. 참여도 잘하고 또 거기에 잘 뭐 이래 강의도 잘 듣고 뭐 우수 또 그런 퀴즈나 뭐 이런 걸 내줘가지고 예, 예. 뭐 상품권도 좀 주고 예. 좀 이런 이벤트도 좀 실시하고 좀 뭔가 좀 재미있게 예. 안전교육도 해야 예. 사람들이 거 가면 좀 기대도 되고 좀 이래가 뭐 이래 되는데 매 같은 그것만 하고 하니까 예. 좀 그런 것도 있죠. 예, 좀 이런 거에서 좀 다양하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님. 예, 교육시설과장 장대입니다. 노후 건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학교 건물을 안전 진단을 할 때 이렇게 육안으로만 합니까? 뭐 어떻게 장비도 합니까? 예, 장비를 합니다. 장비를 하고 지금은 예전에는 뭐 그 스미트 햄머 가지고 공구리 때려 가지고 공구리에 그냥 때려 가지고 강도 측정하고 했는데 지금은 거기 그 강화가 돼 가지고 코알을 떠 가지고 샘플을 떠 가지고 그 강도 측정하고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북초 경우나 뭐 백령초나 뭐 이런 데는 어떻게 그러면 등급이 예를 들어가 B등급인데 E등급이 나오고 어떻게 이래 차이가 이만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기준이 스미트 햄머로 강도 측정을 해도 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이 점점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은 의무적으로 코알을 떠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떠서 하니까 안에 그 콘크리트가 노후도가 심해진 겁니다. 그럼 요즘 이제 안전 점검을 한다 그러면은 건물 안전 점검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안 생기겠네요. 예, 지금은 뭐 거의 정확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그 개축이나 사업을 할 때는 일단 내진 성능 확보 먼저 하고 저번에도 그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사전에 그걸 먼저 걸쳐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성능 평가를 먼저 하고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개축을 할 건지 리모델링을 할 건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대영 의원님. 예. 시간이 빡빡하네요, 저는. 그렇죠. 예, 24년 첫 업무 보고 수고 많으시고요. 어제도 제가 교육국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우리 모두 울산 교육을 위해서 모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울산 교육의 값진 한 해가 될 수 있는 24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총무과는 제가 일단 아침에 잠시 만나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간략하게만 좀 대략적으로 우리 소통을 했잖아요, 그죠? 예. 어제 제가 교육국에 우수인재 수습 직원 선발 시험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미래교육과였죠. 예. 총무과로 자꾸 핑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총무과에서 또 물론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지만 주 업무 부서는 미래교육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 생각이 맞았다는 생각을 또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미래교육과에 계신 분들은 좀 책임을 다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과장님 얘기한 대로 이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범위 내에서는 형평성과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와 또 더 나아가서는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와 상업계 고등학교의 격차가 생길 수가 있고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아침 시간 때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도 제 생각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요. 근데 이 부분을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다는 게 너무 좀 웃기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이 계획은 총무과에서 주도적으로 잡은 건 아니죠? 네, 일단 우리는 채용부서이기 때문에 네. 사업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직업계획을 살려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무원 중원계획안의 한 부분이고, 오면 우리가 검토를 미래교육과 해가지고 올해는 2명을 뽑아보자.
해서 이렇게 결정이 나서 주는 계획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교육과에서 요청에 의해서 총무과는 그 인원을 배정을 하기 위해서 예, 일단 순서는 그렇게 됩니다. 하신 거죠. 예. 그 부분 짚어보려고 질의드렸고요. 따로 미래교육과 불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님 됐습니다. 예. 교육여건 개선과장님. 예, 교육여건 개선과장 송일종입니다. 예, 과장님. 아 참. 적극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의회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교육청 말고 딴 데 좀 가시면 안 돼요? 예. 예, 과장님 그 질의 드릴게요. 예.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 운영 지침 개정 요청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립학교 인사지침 개정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예. 크게 두 가지로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때 네. 총경력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총경력 제한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예. 해서 완화 또는 없애달라. 삭제를 요구했죠. 맞습니다. 삭제 예. 또는 완화였습니다. 또 하나는 완화가 아니라 그쪽에서는 삭제를 요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의 6급 행정실장이 결혼이 되었을 때 6급으로 행정실장을 그죠. 신규로 임용을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한 경력이 교육행정 경력 3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것을 좀 완화를 해달라라고 이 크게 두 건이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승진시 총경력은 저희들이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과도한 제한이 아니냐라는 행정소송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경력 제한은 그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없앨 수가 없었고 대신에 6급 행정실장 경력은 교육행정 3년에서 공무원 경력 플러스 교육행정 플러스 교원 경력까지 해서 총 9년으로 공무원 경력이 9년이 되면 6급 행정실장으로 임용이 될 수 있도록 요거는 완화를 할 예정입니다. 큰 완화는 아니네요. 기존에 비해서. 그런데 6급 행정실장 같은 경우에 교육행정 3년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사립학교에 임용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정년 퇴임까지 그냥 교육행정직에 있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원 경력, 그다음에 일반 공무원 경력을 통산해서 9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재풀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공문 발송했던 그 부분에 그분들한테는 그 공지가 된 건가요? 이 지금 공문은 제가 마지막 받은 공문은 삭제하겠다는 거였거든. 주요 내용이. 제가 그리고 사실 신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총경력 9년으로 준수하겠다. 그 두 가지였는데 그걸 공문으로 발송하셨잖아요. 그런데 시행 예정일은 2024년 1월 1일로 명시가 돼 있고. 제가 오기 전에 사실은 오기 전이에요. 맞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뭐 개정을 하겠다 안 하겠다 확정된 것보다는 검토를 하겠다라고 아마 그 협의가 된 것 같은데. 아니요. 개정안 해서 공문을 발송하셨어요.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고 시행 예정일이 2024년 1월 1일이라고 못이 박혀 있는 건 뭐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의견 수렴을 해서 총경력이 제한이 된다면 삭제가 된다면 2023년 1월이라고 아마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뭐 어떤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한다 해서 나왔네요. 여하튼 그 바뀌는 부분과 바뀌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공문을 발송을 했고 그 공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행 예정일까지 적혀 있는 걸로 그쪽에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개정되는 부분과 개정 안 되는 부분 그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든가 공문을 발송하든가 뭔가
이후에 조치가 있어야죠. 그래야지 이분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죠. 알겠습니다. 이거 개정이 되는 대로 사립학교 관계자들에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님, 우리 노사는 뭘 뜻하나요? 노사는 뭘 뜻하죠? 갑자기 여쭤보고 놀랬죠. 사용자. 네, 사용자 관계. 사용자 누구예요? 사용자는 이제 교육청을 말하는 겁니다. 노동자는요? 노동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 공무원하고 그다음 학교 비정규직에서 교육 공무직 노조가 세 군데 있거든요. 노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동자를 말하는 겁니까?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협력해서 하라는 노사입니다. 노동조합을 말하는 겁니까? 노동자를 말하는 겁니까? 노동조합을 노동자가 보통 노사는 노동자와 사용자잖아요. 크게는 근데 그런데 지금 교육청의 노사협력과는 노조와 사용자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와 관계를 사용자 단체는 뭐예요? 사용자요? 사용자 단체라 있잖아요. 그 사용자 단체는 뭘? 사용자 단체가 아니고 사용자가 이제 교육감님이시거든요. 사용자와 관계를 여기 협력해서 계신 분은 공무원이잖아요. 예,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의 사용자는 누굴까요? 공무원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 교육감님하고 지방 공무원하고도 교섭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오, 제가 아는 상식과는 좀 다르네요. 교육감님 사용자예요? 예, 그 노사 관계에서는 교육감님이 사용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 보통은 뭐 그렇지 않지 않나요? 일반적인 우리가 답변은 공무원과 사용자는 국민이다. 이게 정설 아닌가요? 예. 여하튼 이게 근데 노사협력이란 단어 자체가 우리 교육청이 필요한 부분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노사협력이 아닌 다른 용어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전에는 노사 업무를 행정과나 총무과에서 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2020년 조직 개편되면서 노사협력으로 바꿔서 노사협력 업무에 조금 교육청과 노사협력과의 어떤 그 용어가 좀 이질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사협력이란 단어 말고 좀 다른 용어가 있으면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이제 겁니다. 그 조직 개편되고 나서 일단 1일자로 왔는데 나중에 조직 개편 좀 이름 명칭을 바꿀 수 있나요? 좀 약간 이질감이 있지 않나요? 교육청하고 무슨 사는 현장에서 막 이 투쟁하고 이런 느낌 좀 나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게 노사협력과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 교육공무직인 노조 한다 안 한다면 말씀하시 빨리 정리하라는데. 예. 저희들은 뭐 그 명칭 사실은 개정하는 거는 쉽지가 않은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도 바꿔달라 했는데 지금까지는 안 바꾸는데 뭐 바꾸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몇 가지 서면 보고 또는 질의만 하는 걸로 간단하게 한 1, 2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우리가 원래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우리가 한 3,800만 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비예산으로 이 사업을 또 한다고 하니 어떤 내용인지 감사참여에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기를 좀 부탁할게요. 그 다음에 그 경상북도에서도 감사아이라고 하는 AI 일상 감시 시스템이 도입이 됐다던데 혹시 우리도 필요한지 확인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 스마트 학교 원래 구체적으로 학교 시설 복합화 계획을 저에게 서면으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듈러 교실이 지금 임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넓은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하면서 교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 가격 차도 크게 많이 안 된다면 구매하는 방향은 또 어떻겠느냐.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한번 그린 스마트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2020년도부터 2025년도, 4년도까지 5년 동안 신임 공무원 발령자하고 퇴직자 수를 저에게 서면으로 좀 해주십시오. 너무 신임
교무들이 너무 퇴직률이 높아서 제가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여건과하고 안전총학과인데 이하중학교 자이전 하는데 좀 차질이 없도록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저는 뭐 가닥이 마시고 다른 질의사항 없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할 의문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신 공보 담당관, 감사관,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추진단장,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서장님들께서는 2024년도에 계획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반부터 강부, 강남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